발표한 2021에서 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한국형 경항공모함의 도입을 공식화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경항모 사업은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 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33년 전력화될 예정이다. 최소 3만 톤에서 최대 4만 톤의 배수량이 예상되는 경항모에 탑재될 전투기로는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35 시리즈 전투기 가운데 유일하게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기능을 가지고 있는 F-35B는 미 해병대를 위해 개발되었다. F-35B가 배치되기 이전까지 미 해병대는 AV-8B 해리어 투수직 또는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강습상륙함에서 운용했다. 항공모함과 달리 강습상륙함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고 항공기의 이륙을 돕는 캐터펄트 즉 사출기가 없다. 이 때문에 전투기의 자체 능력만으로 이착륙을 해야만 했다. 결국 미 해병대는 수직 또는 단거리 이착륙 기능이 있는 AV-8B 해리어 2 전투기를 도입해 사용했다. 하지만 AV-8B 해리어 전투기는 최대 속도가 마하 0.9의 전투 행동 반경은 556km로 미 공군 및 해군의 다른 전투기에 비교했을 때 속도나 전투 행동 반경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무장 탑재 능력도 4.2톤/에 불과했다. 이답게 AV-8B 해리어 전투기는 미군 전투기 가운데 사고율이 가장 높은 기체이기도 했다. 반면 F-35B는 이전의 AV-8B 해리어 2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속도와 전투 행동 반경 그리고 무장 탑재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탑재된 레이더를 비롯한 항공전자 장비의 경우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35A와 동일하다. 여기에 더해 AV-8B 해리어 전투기에는 없는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최대 속도가 마하 1.6. 전투 행동 반경은 833km, 무장 탑재 능력은 내부 무장창을 포함 6.8톤으로 대폭 늘어났다. 다만 F-35B의 내부 무장창에는 양쪽으로 각각 최대 1,000파운드, 454kg 급 무장만 장착할 수 있다. 이 밖에 AV-8B 해리어 전투기는 장착된 터보팬 엔진의 배기구를 움직여 수직 또는 단거리 이착륙을 했다. 반면 F-35B는 별도의 리프트 팬을 장착해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을 한다. 이륙과 착륙에 사용되는 리프트 팬은 4500파운드의 추력을 자랑한다. F-35B도 수직 이륙이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무장을 장착할 수 없어 단거리 이륙을 주로 사용한다. 무장을 장착한 F-35B의 이륙거리는 최소 180여m로 알려지고 있다. F-35B는 현재 미 해병대와 영국 공군 및 해군 그리고 이탈리아 해군이 운용하고 있다. 옆나라인 일본도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호위함을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동시에 F-35B 42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싱가포르 공군도 F-35B 12대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경항공모함을 위해 20대의 F-35B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항모에 탑재되는 F-35B는 공군이 운용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전한다. F-35B의 대당 가격은 2020년 7월 기준으로 1억 1,300만 달러로 한화로 약 1,353억 7,400만 원에 달한다. 이 한국 도입 미 스텔스기 F-35보다 중국산 젠-22 우월. 한국 공군이 올해부터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16일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산 젠-3J-22 F-35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의 F-35가 속속 배치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층 개량된 중국산 스텔스기 젠-22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F-35 동맹권 US F-35 프렌즈드 서켈에 맞설 수 있는 압도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평했다. 군사 전문가 웨이둥시 위동우그는 중국에 인접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F-35로 합동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최첨단 무기와 스텔스 및 초음속 기능으로 무장한 F-35는 중국의 국가 방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젠-20 성능이 더 우월하다고 말했다. 중국 5세대 전투기인 젠-20은 2018년 초부터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에 배치됐다. 글로벌 타임스는 젠-22 최첨단 항법 및 전자 장비를 갖췄고 F-35보다 더 많은 무기를 적재할 수 있어 폭격 능력에서 앞선다고 분석했다. 웨이둥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젠-20의 개량 버전은 향후 F-35의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것이라며 중국의 최신 레이더는 스텔스기를 감지할 수 있고 HU-9, HU-16과 같은 지대공 미사일로도 이들을 격추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또 F-35의 스텔스 기능은 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2018년 9월 미 해병대의 F-35B가 연료라인 결함으로 추락하는 등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반면 젠-20은 한 번도 고장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14일 한국 공군 당국에 따르면 F-35A 2대가 오는 3월 한국에 도착한다. 한국 정부는 약 7조 4천억 원을 들여 F-35A 40대를 오는 202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일본은 현재 10대의 F-35A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주문한 32대에 이어 100대의 F-35 전투기를 추가 주문할 예정이다. 호주 역시 2018년 12월 2대의 F-35A를 들여왔으며 향후 100대까지 이를 늘려갈 계획이다. 3. 스텔스 전투기 F-35 때문에 오히려 각광받는 한국형 전투기 KF-21.5세대 전투기 선택은 신의 한 수 세계 수출이 열리다. 재작년 3월 미국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스텔스 전투기 F-35 2대가 우리 공군에 처음 인도됐습니다. 현재까지 20대 이상, 추가로 올해 말까지 10대 이상을 인수해 총 40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국 공군이 도입한 지 3년도 안 되어서 업그레이드, 성능 개량에 대략 3천억 원을 투자해야 하고 미국에서 마저 F-35는 계륵 같은 존재로 변하고 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스텔스기의 명성과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F-35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최고 성능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로키드 마틴 F-35는 개발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고 값이 비싸며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60년간 유지비로 1조 달러, 약 1130조 원가 소요될 것이라며 미 의회와 국방부 간의 F-35 작전 운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1월 F-35의 결함이 여전히 871건에 달하고 심각한 문제도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텔스 성능만으로는 변화한 공중작전 개념을 충족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성능으로 치자면 전투 현장에서 가장 좋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산 제약을 고려하면 비싸고 좋은 무기와 싸지만 쓸만한 무기를 최적의 비율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F-35를 값비싼 슈퍼카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출퇴근용으로 페라리를 타지는 않는다면서 최고 사양의 전투기를 낮은 수준의 전투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해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이 F-35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 기종 찾기에 나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F-35는 개발 과정에서 가격 폭등과 잦은 고장 및 시험평가 미흡 등 수많은 눈총을 받아오다가 최근 2에서 3년간 가격과 성능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F-35의 공군용 버전인 A형은 2019년에 로키드 마틴이 책정한 가격이 대당 7,790만 달러. 개발 초기보다 70% 정도 가격 하락이 실현된 셈이었습니다. 가격은 내려갔지만 여전히 비행기를 운용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전투기 운용 유지비가 다른 기종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에와티에 따르면 F-35는 시간당 36,000, 한화 약 4천만 원 달러가 유지비로 들어가는 반면 비교적 구형 기종인 F-16은 22,000달러에 불과합니다. 에와티는 현재 계획대로 F-35를 도입하고 대략 60년간 운용한다고 봤을 때